자, 지금 여기 find의 사용법을 보면 배열이 있고 그 배열에서 find를 이용해서 여기 find에다가 함수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이 함수가 해주는 건 checkAge, 이 checkAge라는 함수는 여기 매개 변수로 이거 하나하나의 값들을 age로 받아오겠다는 얘기고요. 그 age가 18을 넘는 것들을 우리한테 return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콕 집어서 뭐를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값이 일치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라고 한다면 그냥 값이 일치하는 거라고 했어요. run하고 반영을 해주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것만 나오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확인이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저 find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법을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주석 처리하고 저 부분을 지금의 find 문법으로 변경해 보시겠습니까? find 문법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누굴 알고 싶은 거예요? 얘는 return해서 얘를 알려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게 객체로 되어 있고 배열로 되어 있죠. 우리도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가 똑같이 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지금 얘도 함수를 만들었어요. check age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함수는 우리는 get content라는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get content라는 함수로 만들어 봐 주세요. 여기 check age라는 걸 우리는 get content라고 만듭시다.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갈 값으로는 topic의 id를 활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topic의 id를 넘겨주면 어디에서? 컨텐츠 안에서 저 topic의 id와 컨텐츠 안에 하나하나의 값들이 가지고 있던 거 그거랑 저 topic의 id랑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걔가 누구니? 라고 해서 return을 해주고 return을 받을 때 우리는 누굴 받아야 된다고요? 똑같은 녀석 그 똑같은 녀석을 받아오랍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 요 줄을 참조해서 얘를 이해했다면 다큐멘트는 왜 가져옵니까? 우리는 이 반복문을 통해서 뭐만 확인하면 돼요? 아니 이 find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만 만들어주면 됩니까? 얘가 누군지만 파악하면 된다고. 지금 작성하는 거에서 결론적으로 이게 누구냐? 라는 걸 지금 출력하려고 해요. 그러면 힌트를 좀 더 드리면 get content라는 함수를 이렇게 실행한 결과가 나오면 된다고. 여기까지는 힌트를 드렸어요. 그러면 get content라는 함수가 할 일을 적으시면 되겠죠? 좀 전에 get age가 할 일을 적었던 것처럼 작성해 보시겠습니까? 좀 더 풀어서 써드리면 얘가 할 일은 배열명 배열 컨텐츠에서 각 항목의 id와 여기 변수로 들어오는 topic의 id가 같은 요소를 찾아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반환, 즉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야 된대요. 컨텐츠에 이 함수가 할 일을 적으랍니다. 그러면 function 얘가 할 일을 적으란 얘기죠. 얘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최종적으로 뭘 알려준대요?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줘야 된대요. 결과, 리턴을 해줘야 한답니다.
return 뭐를 알려줘야 되냐면 누구들 안에서 컨텐츠에서 뭔가를 찾아서 find 안에서 컨텐츠에서 find를 이용해서 아까 누구에서 이 별명 age에서 find를 이용해서 할 일을 적는 것처럼 여기에서 find에서 할 일을 적으려고 해요. 자, find 뒤에 find 안에 할 일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 자, find 안에서 얘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걸 찾는 걸 변수로 한 번 더 만들었지만 전 지금 안 만들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또 만들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매개 변수를 쓰고 얘와 일치하는 녀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find에서 매개 변수 저는 이 하나하나 저 find content라는 배열 안에서 하나하나를 뭘로 컨텐트로 받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얘도 이전 문법으로 하면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지금 아까 저 체크 에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거 안에 return해서 return 또 여기에서 return해서 뭐라고요? 컨텐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랑 누구랑 토픽의 아이디랑 같은지 여기서 이제 같은지 그 녀석을 알려줘 라고 뭐 if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지금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얘를 arrow 펑션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arrow 펑션으로 바꾸면 다시 적어볼게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매개 변수 컨텐트로 받겠다는 얘기고 이것들마다 할 일 해서 여기에다가 컨텐트의 아이디가 뭐와 같은 거? 타픽의 아이디와 같은 거. 그거를 출력해줘 라는 뜻이 되죠. 중괄호 생략하면 return도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요거의 결과를 출력해줘 라고 했어요. 타픽의 아이디가 할 일은 얘의 결과는 뭘 알려준다? 얘를 알려준다고요. 얘가 누구예요? 이 컨텐츠라는 배열 안에 하나하나의 항목이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든 1번째든 2번째든 어떤 얘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랑 얘 주소 표시를 넘어오고 있는 유즈파람을 이용해서 지금 보고 있는 주소 표시가 섞여 있는 그 숫자랑 일치한 녀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 내용을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리턴해 달랍니다. 이게 누구의 결과예요? get 컨텐츠 id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get 컨텐츠 id에다가 지금 1번이야 그러면 1번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 1번과 매치하는 컨텐츠의 id 요거랑 일치하는 컨텐츠의 그 순번 걔를 여기서 한 거죠. 요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트에 이제 뭐가 저장돼 있어요? 얘 결과가 일치하는 녀석이 6이 결과로 도출이 리턴을 통해서 될 거고 그걸 어디에 담았어요? 다시 똑같은 변수명 selected topic에 담았고 저장하고 지금 코드가 잘 작동하나 한번 볼까요? 이미 주소 표시가 3번일 때 리액트가 나오고 있으면 JS, HTML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제는 또 어디에서도 찾으실 수 있겠냐면 우리가 지금 W3 스쿨스를 봤는데 MDN에도 있죠. MDN에도 자바스크립트에 find 보시면 되겠어요. 구글링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질라 재단에 find 한번 볼게요. find가 인덱스 오브도 있고 필터도 있고 find만은 딱 안 보이네. 잠깐만 맨 위에 있는 검색 결과 볼게요. 맨 위에가 맞는 것 같긴 한데요. find 메서드를 통해서 주어진 판별 함수를 만족하는 첫 번째 요소를 반환한다. 그런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undefined를 반환한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똑같죠? 우리 거랑 똑같은 거 있네요. 그죠? 여기에서
제가 줄여 쓴 거를 네, 아까도 참조를 했던 거네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얘가 참일 때 이거 중괄호로 안 묶었죠? 그냥 바로 써도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배열에서 누구랑 이 배열 어레이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의 항목을 뭐로 받아서 엘리먼트라는 매개 변수로 받고 그 엘리먼트 중에서 10보다 큰 거 그거를 1차는 그거의 첫 번째만 찾아서 걔를 하래요. 지금 10보다 큰 건 되게 많거든요. 10보다 큰 거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첫 번째 요소만 반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반환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이게 조금 더 보기 편하네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저 문법으로 저도 쓴 거죠. 여기 지금 이해하고 똑같이 됐나요? 자, 지금 얘는 함수를 따로 안 만들고 저는 지금 여기를 또 함수의 결과로 받아온 거거든요. 좀 전에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지금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얘가 하는 일이 사실은 얘거든요. 요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면 어차피 이거의 결과가 여기에 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컨텐츠의 find를 이용해서 일치하는 항목을 얘한테 저장해줘 라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얘한테 이걸 다시 함수로 만들고 그 함수의 결과를 여기에 출력하라고 할 필요 없이 이것도 그래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얘처럼 바로 found에다가 얘를 저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주석 처리하고요.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얘의 결과 지금 얘가 똑같이 array 1에서 find를 이용해서 엘리먼트 중에 엘리먼트가 10보다 큰 거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컨텐트가 뭐와 일치하는 거 토픽의 아이디와 일치하는 거를 출력하라고 한 거였으니까 이걸 그대로 어디에? 여기에 그대로 써도 되죠. 지금 요거랑 지금 MDN에 있는 코드랑 완벽하게 똑같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얘고 array 1이 얘고 find가 여기 있고 그거 안에 있는 항목 컨텐트가 얘고 얘는 10보다 큰 거지만 우린 일치하는 거 됐습니까? 그걸 어디에 담아서 found 그걸 우리는 어디에 담아서 selected item에 담았어요. MDN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확인되셨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 확인하면 HTML, JS, React. 자, 그러면 이제 마치 탭 안에 탭이 있는 것처럼 홈으로 갔다가 topic, content. topic 안에서는 HTML,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요게 완성본이 되겠습니다. 자, 라우터 기능을 이용해서 페이지가 전환되는 거 만들어 봤어요. 여기 주소 표시줄에 찍히는 주소를 활용해서 페이지가 전환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사실 전환은 안 돼요. 이 페이지 안에 우리가 원하는 컴포넌트가 그때그때 생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홈과 토픽과 컨텐트가 내용이 커진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인덱스 JS에서는 얘들을 다 이 컴포넌트들을 다 한 군데 이 지금 인덱스 JS에다가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누구만 불러오게 하고 앱만 불러오게 하고 앱 안에서도 누구를 불러오게끔 얘들이 각각 조합이 되게끔 컴포넌트들을 만들어 주고 지금 여기는 앱을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여기 앱JS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 분리하고 상단에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앱JS에다가 옮겨 놓고 앱JS에서 상단에 import topic, import topics, 그 다음에 content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topic 안에서는 또 누굴 또 import 해야 돼요? import topics 안에서는 import topic 해서 걔를 또 쓸 수 있게끔 분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분리해 주실까요?
앱.js에서 모두 불러오도록 업그레이드를 해봐 주시겠습니까? 싹 분리해서. 지금 index.js에 작성했는데 요거 분리를 하실 수 있을까 해보시겠습니까? 요 앱.js 얘만 옮겨 볼게요. 앱.js만 똑 잘라서 어디에다가 앱.js에 가져가겠대요. 앱.js에 가서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화면 안 쓰고 있어요. 이 화면 안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래요. 그리고 얘를 index.js에서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상단에서 앱.js를 불러와야죠. import app 에서 from 어디에서 같은 폴더 안에서 app.js를 이렇게 불러와야 되겠죠? 기존에 저 import browser routes use 파람은 어디에서 불러오게? 앱.js에서 불러오게 바꿔줘야죠. 요게 어디에 있게? 앱.js 상단에 있게 바꿔줘야 되겠고요. 이 앱.js를 지금 이렇게만 하면 밖에서 이 앱.js를 쓸 수 있을까요? 앱.js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엑스포트 해야지. 엑스포트해서 디폴트해서 얘를 기본값으로 디폴트 누구를? 앱을 이렇게 해서 요 앱을 밖에서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쪼개서 해보시겠습니까? 앱만 일단 분리를 해드렸어요.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분리해서 한번 다시 조합을 해보자고요. 앱.js 화면입니다. 여기 부분은 적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앱.js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홈과 탑픽스와 컨택을 쓸 수 있게끔 컴포넌트를 불러오셔야죠. 그 컴포넌트들은 다 분리돼서 각각의 홈JS, 탑픽스JS, 컨택트JS라고 분리가 돼 있어야 되겠고요. 작성해 봐 주세요. 앱.js에 있는 거 기존의 앱.js가 요거였죠. 그래서 얘를 잘라서 앱.js에 넣을게요. 기존의 앱.js에다가 이렇게 해서 얘를 뭐 해줘야 됩니까? 밖에서도 앱.js를 쓸 수 있게 엑스포트, 디폴트, 앱 해서 이렇게 해줘야 누가 앱.js 앱 컴포넌트를 쓸 수 있어요? 여기 index.js에서 쟤를 임포트 할 수 있는 거죠. import app 해서 앱을 로드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각 컴포넌트라는 저는 폴더 안에다가 좀 정리를 하려고요. 여기 있으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source 폴더 안에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거 안에다가 지금 생성할 컴포넌트가 홈이 있고요. 홈JS 만들 거고 그 다음에 topics.js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contact.js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topic.js도 있죠. 이 네 개를 지금 만들어 줘야 돼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코드를 뚝뚝 잘라서 쟤들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자고요. 컴포넌트 폴더에다가 이 녀석을 만들겠대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JS 만들었고요. 기본적인 코드를 작성하기 편하게 RCC 해서 기본 코드를 생성하고 지금 얘는 클래스형이지만 우리는 지금 함수형으로 쓰고 있죠. 함수형의 코드를 index.js에서 복사해 올게요. 기존에 index.js에 있던 걸 복사해 오겠습니다. 홈이죠. 홈 잘라 올게요. 잘라와서 붙여넣기 하되 얘도 앱.js에 쓸 수 있게끔 엑스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엑스포트, 디폴트, 얘의 이름 홈이라고 해서 밖에서 이 홈 컴포넌트를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이제 홈 하나 만든 거예요. 이해됐고
그 다음에 topic.js도 같은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pic.js 만들어 볼게요. 컴포넌트 폴더 안에 작성하고 있어요. topics입니다. topics.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rcc 해서 기본적인 위에 코드 요거 생성되게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index.js에서 topics 부분만 잘라 오겠습니다. topics 부분을 잘라 올게요. index.js에 가서 topics, topic 말고 topics 여기 있네요. topics가 어디까지니? 제 화면 기준으로 86번까지네요. topics를 Ctrl X 잘라서 topics에다가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트 해줘야 되겠죠? 엑스포트, 디폴트, topics 해서 얘도 바깥에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모두 분리를 하겠습니다. 컨택도 똑같이 해주세요. 탑 컴포넌트 폴더 안에 contact.js 만들고 맨 위에 이 코드 있게 만들어 주시고 컴포넌트들은 다 상단에 제가 있어야 되는 거였죠. 마찬가지 다시 index.js에 가서 topic 부분만 topic 부분만 어디까지니 가로를 좀 보고요. 네, 제 화면 기준으로 중가로가 어디서 끝나는지 잘 보고 또 잘라 옵니다. 이건 컨택이잖아. 타픽 어디 갔어? 타픽 안 만들었네? 타픽 JS 일단 이렇게 해서 넣고요. 최상단에 컴포넌트를 위한 코드 있고요. topic 잠깐 접었어요. 마지막에 얘도 엑스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엑스포트, 디폴트, topic. 일단 코드들을 다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topic도 엑스포트를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컨택 해볼게요. 컨택의 코드도 얘는 닫았고요. 이제 index.js에서 컨택 잘라올까요? 이 부분 컨택 잘라서 contact.js 넣어주시고 export, default, contact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싹 분리를 한 거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 똑같은 형식으로 저렇게 분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어디에 지금 합체되고 있어요? app.js에서 합체되니까 app.js에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엑스포트한 이름으로 해서 불러와야 되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불러볼게요. 지금 에러 나요, 당연히. 네, 에러 납니다. 에러 보고 이제 하나씩 수정할 거예요. 에러가 어떻게 있나 봅시다. 자, 일단 다 분리는 했고 다 저장 좀 해볼게요. save all 해서 모두 저장했고 index.js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ndex.js에는 이제 얘만 덩그러니 남아있네. 그죠? 얘만 덩그러니 남아있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쓴 것들 index.js부터 보고 있어요. index.js에서 우리가 라우터 기능을 쓰기 위해서 여기 브라우저 라우터를 썼습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들 일단 복사를 해서 다른 데는 써야 될 거니까 복사 좀 할게요. 여기서 쓴 것만 남기고 지우겠습니다. 지금 제가 메모장에 저기 있는 코드는 일단 복사를 해놨어요. index.js예요. index.js에서 지워보겠습니다. 불러온 것만 깔끔하게 남기자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일단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그럼 뭐가 없다고, 뭐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안 불러왔다고 에러가 잔뜩 나고 있죠? 봅시다. 하나하나 해결할게요. 자, app.js에서 nevlink가 not defined 저 기능을 쓸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app.js에 가서 app.js에서 nevlink, route, 그리고 home 얘들 하나도 안 불러왔으니까 쟤들 다 불러와야 되겠네. app.js 가보시겠습니다.
일단 여기 상태에서 내부 링크라는 저 기능을 쓰려면 아까 복사해 놓은 거에서 누구 기능이 있어야 돼요? use params,는 여기 안 쓰고 있으니까 빼고 여기 라우트 기능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라우트 내부 링크 쓰고 있습니다. 저장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홈과 타픽과 컨텐트 여기에서 이 컴포넌트들 여기에다가 일을 시키고 있는데 얘들 우리가 로드를 안 했죠? 로드를 해줘야 되겠죠? import 부터 홈 붙여볼게요. 홈 단축키가 안 나오네? 그러면 import from 하고 경로는 지금 앱JS에서 컴포넌트 안에서 홈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블럭 해서 누구도 topics도 topics 그리고 content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에러가 있냐면 topics 안에서 일단은 컨텐츠가 정의되어 있지 않대요. 거기 안에서 컨텐츠라는 배열 안에 있는 값을 썼었으니까 그것부터 해결. topics에 가봅시다. 잡고요. topics 여기 topics 컴포넌트 안에 topics에 가서 여기에서 지금 컨텐츠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맵을 이용해서 우리가 메뉴를 생성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컨텐츠 아까 우리가 index.js에서 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거든요. 찾았습니까? index.js에 정의됐던 걸 잘라서 그걸 topics로 가지고 갈게요. 여기다 넣읍시다. topics에다 일단 넣어볼게요. 저장. 자, 그러면 topics에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에러는 없는데 여기에서 nev 링크 여기서도 지금 안에서 topics 안에서도 우리가 메뉴를 만들고 여기에서 내용이 바뀌게끔 어떤 기능을 쓰고 있습니까? 여기 nev 링크 기능을 쓰고 있는데 그 기능을 쓸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상단에 가서 nev 링크를 로드해 줘야 되겠네요. nev 링크를 로드할게요. 아까 복사했던 거에서 상단에 붙여넣기 했고요. nev 링크 라우트 다 쓰고 있고요. 안 쓰는 것들만 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됐습니까? 라우트 nev 링크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저장했고 화면 다시 볼까요? 이번에는 topic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클릭하면 topic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정의되어 있던 제목과 설명이 나오라고 했었죠. 그러면 걔도 아까 우리가 컴포넌트를 분리를 했으니까 import topic 해서 이렇게 불러옵니다. from 하고 얘가 어디 있나 봅시다. 네, 같은 폴더 안에 topic이 있어야 이렇게 해서 불러올게요. 얘가 있어야 여기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제 topics에서 에러는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에러가 있습니까? 이제 topic에 가서 봅시다. topic 열어볼게요. topic 열었고요. topic에서 뭐가 없대요? use param을 쓰고 있는데 use param을 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대요. 그죠? 여기 이 부분. 그러면 상단에서 아까 키핑 해놨던 가져오고요. 여기에서 use param만 쓰고 있고 나머지는 안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까지 여기 로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use param을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됐습니까? 그러곤 또 어떤 에러가 있어요? 컨텐츠가 뭔지 모르겠대요. 자, 일단 무식하게 해볼게요.
컨텐츠는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얘를 복사해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토픽 안에도 똑같이 넣어 볼게요. 그럼 일단 에러는 피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그래서 클릭하면 내용 잘 바뀌고 있고 토픽스 안에서도 HTML, CSS, 리액트 잘 작동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싹 분리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걸로 지금 앱을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현재 버전 다시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소스 폴더 안에 있는 거를 라우터 폴더 안에 소스의 zip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무식하게 변수명을 두 군데 다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네. 상당히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파일은 라우터라는 폴더 안에 소스의 zip 파일로 올라가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지금 뭐 기능상의 하등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어디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변경되면 우리는 지금 두 군데나 바꿔야 돼요. 얘랑 그죠? 자, 저 부분을 지금 우리는 함수형에서 작성하고 있고요. 함수형에서 값을 전달하는 방식, 값을 하위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얘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토픽과 토픽스 여기 부분만 일단은 여기 안에서 이 토픽스 안에서 쓰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변수를 지정해도 되고 여긴 지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부모 토픽스가 만들어 준 거를 여기선 받기만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자, 컴포넌트 함수형에서 값을 전달하는 방식 그건 여러분 수업 자료에서 열려있던가 티처스 모듈 여러분 수업 자료에서 이전에 수업한 거에서 누구를 참조하면 되겠냐면 여기 함수형과 클래스형 비교할 때 여기 함수형에서 값을 하위 컴포넌트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매뉴얼. 자, 저 매뉴얼을 참조해서 잘 보십시오. 토픽스의 얘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토픽스의 쟤를 지우시고요. 여기에서 저 하위 컴포넌트에다가 값을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토픽에서는 그 값을 받아서 여기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세요. 누굴 참조해서? 여기 펑션에서 값을 넘기는 방법을 확인해서 이제는 뭐 저런 것들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여기선 값을 어떻게 넘겨야 되고 여기선 그 값을 어떻게 받아와야 될까? 함수형에서 토픽이라는 컴포넌트한테다가 뭐로 넘겨줄 수 있대요? 이제 데이터로 넘겨주겠대. 데이터라는 속성의 이름으로. 그러면 걔를 불러올 때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이름 지금 우리가 부모 컴포넌트에서 앱에서 자식 컴포넌트에 네가 쓸 수 있는 건 init 넘버야 라고 하면 받는 입장에서 걔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props 안에 얘 이름으로 받는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props라는 거 안에 데이터로 이렇게 받아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써봅시다. 예, 토픽에 가서 여기에 뭐로 들어온다고요? 이 이름은 사실 뭐로 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근데 props라고 해서 어쨌든 속성으로 넘어온다라고 하고 그 속성으로 넘어오는 걸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변수명 어차피 초기화 다시 합니다. 컨텐츠라고 하고 그걸 props에 뭐로 넘어온다고요? 이름이? 아까 속성명 뭐로 저장했어요? 데이터 저장했잖아. 데이터에 저장을 해서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하면 나와볼까요? 뭐냐? 컨텐츠 됐고 콘솔 좀 볼게요. 콘솔에 뭐라고 에러가 있는 거냐? 메시지 occur topic 컴포넌트에서 에러 3개 find cannot read property of undefined. 자, find가 안 먹으면 잠깐만 여기에서 topic 여기에 find 없는데? 잠깐만요. 에러 좀 다시 볼게요. 얘는 아예 아니고 topic의 16번? 아, find가 있네. 자, 그러면 변수명 컨텐츠로 넘어오는 게 어떻게 넘어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콘솔에서 일단 얘를 확인을 해보자고요. 이게 제대로 넘어오는지. 잠깐만, 저장을 혹시 안 한 게 있나 좀 볼게요. topic 있고 홈으로 다시 일단 가볼게요. 홈을 보고 있고요. topic 클릭했고 얘를 클릭했을 때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안 나오는 거니까 확인을 해볼게요. 변수명 컨텐츠 props의 데이터로 값이 topic에 넘어가는지 볼게요. 콘솔에서 props의 데이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된다고? 잠깐만요.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보자. 뒤로 가볼게요. 첫 번째 홈을 보고 있고 topics까지 이상 없고 HTML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했을 때 7번에 undefined가 나오네요. 7번에서 undefined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로 지금 값이 안 넘어왔다는 얘긴데 데이터로 다시 바꿀게요. 미쳤나 보네. 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넘기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자, 데이터라고 해서 넘겨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라고 받아왔습니다. 잘 출력이 되고 있네요. 네, 무조건 이 컴포넌트로 들어오는 건 매개 변수 이름에 묻어서 이게 객체로 넘어오거든. 이 객체 이름을 쓴 거고 그 객체 안에 데이터에 있는 걸 써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어차피 여기에서는 컨텐츠라는 변수 안에 있는 걸로 하니까 이 이름을 똑같이 맞춰줬어요. 넘어온 걸 다시 컨텐츠에 담고 거기에서 일치하는 걸 찾아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모든 컴포넌트를 분리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꿨죠. 네, 아주 훌륭해요. 됐어요. 이 부분은 책에 없고요. 매뉴얼에도 없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거라 영상과 원료본을 잘 참조해 주십시오.